올해부터 뉴저지주의 불법 체류 미성년자들도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 송금을 연간 5만 달러 이상 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집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올해 세금 보고 접수 기간을 1월 23일부터 4월 18일까지라고 밝힌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진 세제 혜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뉴저지주의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는 음주 및 약물 운전이 사망 원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마리화나 흡연 역시 같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년 전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출근길에 나선 한국계 미국인 여성 미셸 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노숙자에게 선로로 떠밀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뉴욕시 대중교통 치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의회 청문회에서 한 노숙자 단체장이 아시안을 두고 우리 이웃이 아닌 쓰레기라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데에 대해 샌드라 황 시의원이 언론에 사설을 기고하며 해당 발언을 저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의 불법 체류 미성년자들도 올해부터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가입 신청이나 문의 등은 뉴저지 패밀리 케어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이 웹사이트는 한국어로도 안내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 확대 방침이 새 주정부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100만 달러를 투입해 불법 체류 신분의 아동에게 뉴저지 패밀리 케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소득 자격만 충족하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건강보험인 뉴저지 패밀리 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355%, 4인 가족 기준 월 8,201달러 이하이면 뉴저지 패밀리 케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 신청이나 문의 등은 뉴저지 패밀리 케어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이 웹사이트는 한국어로도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 어컴퍼니 나우는 이는 엄청난 변화라며 불법 체류 상태의 아동들이 이미 건강보험 신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지사실의 크리스티 피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건강보험 수혜 자격 확대는 뉴저지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여전히 뉴저지에서 불법 체류 신분 아동 16,000명 등 48,000여 명이 가입 자격이 있음에도 뉴저지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을 포함해 전국 9개 주에서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차일드 헬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거나 다른 건강보험이 없는 이들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건강보험이 제공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 외환 송금 연간 5만 달러 이상 사전 신고 의무가 사라집니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 외화 거래는 송금한 뒤 당국에 알려주면 됩니다. 보도의 전상희 기자입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신외환법의 골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 과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외환법은 1999년 만든 기존 외국환 관리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외화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 거래법을 새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신외환법에서는 해외 유학,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상 사전 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개인 간 송금 등 외화 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통보하면 됩니다.
현행 외국환 거래 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 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한 후 송금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신고 대상으로 남겨둘 거래는 별도 분류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 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상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초기 정착비로 월세와 차량 구입비, 학교 입학금 등 용도로 송금 금액이 5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거래는 달러를 송금한 뒤 이루어지는데 서류를 먼저 증빙해야 하는 모순인 것입니다. 신외환법에서는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외국환 은행, 투자 매매업자, 소액 해외 송금업자 등에 따라 각자 다른 송금 한도 규제는 통일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올해 세금 보고 접수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1월 23일을 시작으로 4월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올해 세금 보고 접수 기간을 1월 23일부터 4월 18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세금 보고 마감 기한은 4월 15일까지지만 연방국세청은 15일은 토요일로 주말이고 4월 17일 월요일은 국세청이 위치해 있는 워싱턴 DC에서 해방의 날 공휴일을 기념하기 때문에 마감일을 18일 화요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혜택을 확대했던 자녀 세금 공제와 근로소득 세금 공제 등의 세제 혜택들이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2년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뉴저지주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기록했으며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는 음주 및 약물 운전이 사망 원인 1위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marijuana 흡연이 한 요인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 경찰이 최근 발표한 2021년 뉴저지 교통사고 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667건에 의해 69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사망자를 야기한 교통사고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10건이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것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20년 162건에 비해 약 30%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원인 중 1위였던 부주의 운전을 넘어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원인 1위로 등극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는 1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와 약물 운전이 늘어난 데에는 마리화나 흡연이 한 요인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주 경찰국은 최초로 통계에서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관계자에 대한 마리화나 흡연 여부 검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운전자 91명, 비운전자 승객 13명, 보행자 23명, 자전거 운전자 2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음주 검사의 경우 운전자 79명, 비운전자 승객 10명, 보행자 26명, 자전거 운전자 2명이 양성 반응이 나와 전체적으로 마리화나 흡연과 비교했을 때 더 적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대변인은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마리화나와 기타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하는 것이 음주 운전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며 음주와 마찬가지로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는 2021년 21세 이상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제재를 위한 법적 기준이 있는 음주운전과 달리 마리화나의 경우 훈련된 약물 인식 전문가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1년 전 뉴욕 지하철 타임스퀘어 역에서는 출근길에 나선 한 아시안 여성이 지하철 선로로 떠밀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뉴욕시 대중교통 시야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하철 타임스퀘어역에서 출근길에 나선 한 아시안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노숙자에게 선로로 떠밀려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뉴욕시 대중교통 내 범죄는 멈출 줄 모르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뉴욕시는 대중교통 내 안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며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중교통 시스템 내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작년 2022년 1월 15일 오전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미셸 알리사 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노숙자 61세 사이먼에게 밀쳐져 선로로 떨어졌고 다가오는 열차에 치이며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지난 15일 뉴욕타임스는 작년 사고로 사망한 미셸 고의 아버지 저스틴 고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저스틴 고는 뉴욕시가 미셸의 죽음만을 연상시키는 장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뉴욕을 만드는 일은 정치의 이념을 넘어선 인류를 돌보고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역시 트위터에서 미셸 고의 비극적 죽음을 언급하면서 아시안과 유대인, 소수자들이 감내해온 증오와 폭력을 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1월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할 것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며 찬반 논란에 부딪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정신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10억 달러 투자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제 입원 조치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반발이 나오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달 뉴욕시의회 민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홈리스니스 유니언 단체장이 아시안을 두고 우리 이웃이 아닌 쓰레기라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샌드로 황 시의원이 언론에 사설을 기고하며 아시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뉴욕시 세입자 대상 범죄 기록 조회 금지 조례안 통과를 두고 진행된 관련 청문회에서 홈리스니스 유니언 단체장이 아시안을 증오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Vocal NY 노숙자 연합단체장 더글라스 파월은 30년 이상을 감옥에서 지내고 석방된 이후 3년이 넘도록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아시안들은 우리 이웃이 아닌 쓰레기며 그들은 중국과 홍콩에서 왔지만 우리는 뉴욕 출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퀸즈 플러싱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은 뉴욕 정치 전문 매체 고담 가제트에 사설을 기고하며 지난달 뉴욕시 의회 청문회 중 나왔던 해당 발언을 저격했습니다. 노숙자 연합단체장이 아시안들은 뉴욕 출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 아니라고 발언을 한 지 이제 한 달 남짓이지만 이 같은 사실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며 해당 아시안 비하 발언은 현지에서 아시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자신 역시 어린 나이에 뉴욕 퀸즈로 이민 오면서 수많은 아시안 인종차별을 겪어야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에서 로스쿨을 마치고 뉴욕시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영어를 잘한다는 칭찬을 자주 듣는다며 자신이 겪었던 사례가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계속 반복되는 편견이자 일상의 어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아시안을 볼 때 현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라고 추정하는 인식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황 의원은 아시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지속될 때 아시안들이 이 땅을 내 나라, 내 땅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진다며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 아시안들은 성실히 일해왔고 권리와 자유는 조건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에는 아시안을 모두 중국인으로 치부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거나 아시안에게 침을 뱉거나 대중교통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가 뿌리 뽑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멕시코와의 국경 도시 엘파소를 방문해 뉴욕시가 이민자 수용에 더는 여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 등 공화당 성향 주지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남미 불법 입국 확산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워싱턴, 뉴욕 등 민주당 소속 기관장이 있는 곳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의 주택 위기와 시내 노숙자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뉴욕시장이 이민자 문제로 남부 국경 도시를 방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번 방문이 예산 부족 상황에서 이민자들 유입으로 인해 20억 달러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그가 말한 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등 미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30여 명의 태권도 원로들과 관장, 사범들이 발기인 대회와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미동부 태권도 총연합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행순 창립준비위원장은 미동부 지역 태권도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연합회의 창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동부 지역의 태권도 보급과 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태권도 원로이자 17대와 18대 뉴욕 한인 회장을 역임한 강익조 의장은 창립총회 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인디아나대 학생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흉기 공격을 당하는 증오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용의자 빌리 데이비스는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한 여대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생은 머리에 자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고 현지 사법당국은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경찰에 우리나라를 날려버릴 사람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루밍턴 시장 존 해밀턴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규탄한다며 아시아 지역사회를 향한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또다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민 문호는 2월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E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은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 역시 EA 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이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취업 이민도 3순위 학위 불문 비숙련직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20년 1월 1일로 전달의 2020년 6월 1일에서 5개월이나 후퇴했습니다. 단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취업 이민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주권 판정일 일자가 2022년 6월 22일로 지정됐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